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장이 좀 쉬어갔죠? 네, 맞습니다. 소폭의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의 주요 특징 뉴스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3대 지수 조금씩 후퇴를 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을 했었고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5,000포인트 선을 종가 기준으로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내일 주요한 고용 지표죠.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관망세가 조금은 짙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개장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 그리고 무역 지표들은 좀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예상을 웃돌았고요.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감원 계획은 58,000명으로 전주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무역 적자는 예상을 밑도는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을 잡기에는 어렵게끔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제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결과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를 앞두고 지금 월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연준이 적극적으로 크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일단 인하를 해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이 내년도에는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웰스파고에서도 내년 딱 2차례만 인하를 해줄 것 같아 그렇지만 강세장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IB들이 그 강세의 어떤 근거로 AI 혹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상황 이런 것들을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AI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았던 반면에 반도체와 보험 관련주들 개별 이슈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시놉시스의 실적 실망감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부문 안에서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가 전일 맨하튼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지금 미국 보험업계에 전반적인 불만이 고조될 만한 이슈가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5%대 급락, 여타 보험주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월가의 증시 전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투자를 하시다가 미국장으로 넘어오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있는 가운데 과연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국장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간밤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펀드스트렛의 톰 리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톰 리는 올해 시장을 아주 족집게처럼 참 잘 맞춰왔던 인물이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도 딱 맞췄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잘 들어맞았습니다. 자, 간밤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이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한 가운데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S&P 500 상승의 전조 현상이다. 리스크 온 센티먼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 이제 연말까지 6,300포인트까지 오르는 것이 very doable 하다. 매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IB들의 강세,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령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강세장을 달려가게끔 하는 연료통에 아직 휘발유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미국 경기, 금리 인하, 그리고 기술을 꼽았습니다. 웰스파고와 UBS는 각각 내년도 S&P 500 목표치를 6,5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그저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버캡의 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X 계정에 사이버캡에는 모델 3에 비해서 부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적은 부품은 곧 낮은 생산 비용을 뜻하는 것이죠. 사이버캡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가 그 테슬라의 기가 오스틴 공장에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기를 공유했는데 가보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4680 배터리셀을 정렬하고 있더라. 로봇 기술이 그만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로봇 택시 기술의 발전 속도 역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보니까 내년도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상당히 불리시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높여 잡았다는 점까지 챙겨보고요. 그리고 같은 로봇택시 테마 내에서의 또 다른 이슈, 알파벳이 2026년부터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가운데 우버와 리프트 등의 종목들은 10%대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까지 챙겨봅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에서 이슈가 있었던 테마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놉시스, 이 반도체 설계를 자동화시켜 줌으로써 엔지니어들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안기면서 시놉시스 그리고 관련주인 케이던스까지 동반으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우리 증시로의 영향 유의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음성 AI 테마 내에서 이제 앞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운드하운드 AI가 31.3%나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에 전화 주문을 넣는다고 할 때 AI가 직접 사람이랑 대화를 해줌으로써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토핑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 음성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사용해본 사람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어떤 오류 없이 주문이 잘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운드하운드 AI가 치폴레, 판다 익스프레스 이런 기존 고객들에 더불어서 새로운 멕시칸 레스토랑 고객까지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다는 점 챙겨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울타뷰티가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는데 3분기에는 EPS와 매출, 비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11%대의 폭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전략 가보시죠. 이번 주 내내 참 힘든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우리 시장 간단하게 복귀해 볼까요? 추가적으로 이틀째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그 전전날 2,500선을 회복하고 바로 다음 날 계엄령 선포 그리고 해제까지 이를 소화하면서 크게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0.9%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2,441선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9% 하락으로 어제 670선에 딱 걸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5일선까지 내어주는 모습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제 코스닥의 저점이 668선인데 바로 직전 저점을 오늘 지켜줄 수 있을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보면 수급적으로도 불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됩니다. 그 규모는 어제 보니 3천억 원의 매도로 나오면서 이틀째 한 8천억 원 가깝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기관의 수급 방어입니다. 전체 규모는 어제 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어제는 6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이 양시장을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월 22일 이후로 연기금이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방어하려는 움직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거래소 쪽에서의 연기금은 1,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이틀째 들어왔습니다. 어제 역시 좋지 못했던 쪽은 금융, 자동차, 통신이었고요. 방어했던 몇몇 섹터들을 보자면 반도체 소부장이 그 전날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세일즈포스
코스닥컴, 마벨의 호실적 기대감 반영하면서 이 AI 모멘텀이 오히려 하드웨어 쪽으로 그 기대감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좋았고 하드웨어 안에서 HBM 관련 종목들이 모처럼 만에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쌍끌이로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두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하이닉스 사고 삼성전자는 팔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계측 장비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출 모멘텀과 관련돼서 K특산품은 이런 장에서도 선방한다. 어제는 변압기와 음식료가 그러했습니다. 불닭볶음면 모멘텀 안고 있는 삼양식품과 S&D 급등 시세가 이틀 연속 나오고 있고 변압기 쪽으로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증권가의 호평 이어집니다. AI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익화 기대 감소 어제 좋았고요. 오늘까지 잠시 후에 모멘텀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첫 10만 달러 돌파에 영향을 받았던 네오위즈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하나투자증권도 오늘의 연속성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는 그랬고요. 오늘은 이 정치 불확실성 계속 영향권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그 여지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이 운명의 날, 내일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그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상황과 향후 일정까지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제 야당 쪽에서 6개 야당이 탄핵 소추안 국회에 제출했고 보고했고요.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추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봤을 때 3분의 2인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명의 표 국민의힘의 8명이 딱 찬성할 경우 당론과 다른 표를 던질 경우에는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대통령 직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하고요. 180일 이내로 헌재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이 심판 여부 결정이 나게 되죠.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엔 60일 이내 다음 대통령을 빠르게 선출해야 합니다. 이 호흡까지 사실 긴 기간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나온 증권가의 의견을 보면 NH투자증권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일단 내일 탄핵안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안이 만약 가결되더라도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이 된다면 빠르게 정치적 불확실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역대 3번째잖아요. 아무래도 과거의 이력을 되돌이켜 봤을 때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기 대선 시행 시나리오에서 보면 이 표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정책 따라 업종 차별화 양상으로 접어드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윤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한 쪽보다는 정반대 쪽에 이 기대감이 커질 심산이 있습니다. ESG, 친환경, 대북관계 관련된 이야기로 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섹터, 수혜 섹터의 경우에는 변동성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서 내일 이벤트부터 일단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반가운 HBM 관련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 로이터 통신이 어제 9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TSMC와 엔비디아 쪽에서 미국의 첨단 AI 칩 생산 협의 들어가 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블랙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대량 양산이 올 연말쯤 이어지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량 생산에 돌입해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내용이 어젯밤에 나온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출시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 동안에 수율이 안 잡힌다. 서로 엔비디아와 TSMC 간에 금이 갔다라는 이런 노이즈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우려는 불식된 상황이고요. 일단 내년 초쯤에는 대량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 차기 AI 가속기 관련된 플랫폼 루빈까지도 출시가 문제없겠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면서 블랙웰 그리고 루빈의 출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엔비디아 간밤 정규장에는 빠졌고요. TSMC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이 자체가 모멘텀을 가속화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HBM 관련 종목들이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연속성 측면에서는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다음 더 강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가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블랙웰 생산과 관련돼서도 거의 독주 다 맡아가죠. 이런 움직임 속 3분기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2분기보다 2%포인트 더 올랐더라고요. 65% 가깝게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해 삼성전자는 9.3%에 그친 이 격차 아쉽죠. 삼성전자의 모멘텀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잡아가기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등을 돌리게 될지 수급과 함께 반등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부장의 연속성은 잠시 후 개장 중계 때 체크할게요. 자, 챗 GPT 프로가 출시됐습니다. 오픈 AI에 이 챗 GPT 계속적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큰 그림은 우리가 구독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화에 나서겠다라는 빅픽처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잘 갔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세일즈포스닷컴,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마벨도 그러했죠. 결국은 AI 관련 종목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데 포커스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실적, 그리고 이번에 챗 GPT 프로에서 보여준 학습, 추론 능력 개선된 것, 마지막으로 기술 고도와 함께 새 정부 출범과 콜라보를 이루게 되면 더욱더 규제 완화 속에 기대가 커질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다시 봐야겠습니다. 어제 개별적으로 학회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의료 AI가 좋았었고요.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우리 국내 챗 GPT로 도약할 수 있는 이스트 소프트와 이스트 에이드가 계속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됐고요. 최근 연기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네카오의 추가 상승 시세까지 노려봐야겠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너무 좀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체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IB 호평과 함께 로보택시 기대감, 자율주행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종목들도 최근 분위기가 좋았었고 테슬라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봤을 때는 그 트레이드의 거의 마지막 단까지 순환매 끝자락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요. 다시 한번 힘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모멘텀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대장주 누가 될 것인가? 그 안에서도 밸류체인 종목들 쭉 지켜보도록 하죠.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